저에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고 대학 시절에도 늘 붙어 다녔고 사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야말로 베프였죠. 3년 전까지만 해도 둘이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전주. 길게는 3박 4일씩도 다녀왔고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이 친구랑은 해외여행도 무난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나도 이제 해외여행 가보고 싶다. 사실 이 친구는 성격이 좀 겁이 많아서 그동안은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고 낯선 곳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만 하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용기를 내더니 동남아로 4박 5일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10개국 가까이 여행을 다녀본 터라 내가 알아서 계획 짜줄게 하면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한 준비 과정. 항공권은 급하게 끊고 그 다음부터 숙소, 환전, 유심 등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것저것 설명했죠. 환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유심은 미리 한국에서 사가면 편해. 그럼 친구는 항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나도 한번 찾아볼게.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보더니 다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더 낫지 않아? 아님 저게 나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정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첫 해외여행이니까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심각한 결벽증이었습니다. 결벽증 친구와 동남아 여행. 친구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결벽증이 심해졌습니다. 식당에 가면 수저를 그냥 쓰지 못하고 꼭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담갔다가 씁니다. 식당 컵에는 절대 물을 따라 마시지 않고 늘 텀블러를 챙겨 다니죠. 만약 텀블러를 안 챙겨왔다? 그럼 아예 물을 안 마십니다. 카페에서도 머그컵에 나온 커피는 절대 안 마시고 테이크아웃 잔으로만 마십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런 애를 데리고 동남아를 가는 게 맞나? 동남아 하면 길거리 음식이 제일 큰 묘미인데 친구는 당연히 못 먹겠다 했습니다. 위생이 너무 불안해서 못 먹겠어. 그래서 저는 뭐 쇼핑몰 안에도 맛집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물 공포증까지 있어서 해양 스포츠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노클링? 절대 안 되고 수영도 못하니 해수욕장 근처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호텔을 고를 때는 꼭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 찍을 용도라나 뭐라나.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도 못 받는 친구. 제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예요. 동남아 가면 1일 1마사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유명한 마사지 샵을 알아보고 예약하려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못 받아. 마사지 받다가 잠들면 마사지사가 내 몸에 뭐 어쩌면 어떡해.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에이, 그럼 나는 내 맘대로 받을 테니 넌 구경하고 있어 했죠. 그런데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나 혼자 못 있어. 너도 나랑 같이 다녀야 돼. 결국 저는 원치도 않던 마사지 예약을 억지로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계획 없는 여행, 그리고 면세품 쇼핑. 친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 계획을 같이 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만나느라, 운동하느라, 핸드폰 바꾸느라 늘 핑계뿐이었죠. 결국 저희는 거의 무계획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출발 전 친구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쇼핑을 했는데 문제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 한도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내 아이디로도 가방 하나만 사면 안 돼? 저는 별로 살 게 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예 마구잡이로 쇼핑을 했습니다. 면세품 찾느라 공항에서 시간 다 쓰고 결국 밥도 못 먹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끌기도 힘들었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힘들어지겠다. 여행지에서의 갈등.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호텔까지 택시로 3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교통체증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친구는 곧바로 투덜댔습니다. 차라리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낫지 않았어? 아니, 지는 짐이 많아서 택시 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친구는 남자친구랑 통화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사진 찍어 보내고 영상 통화하고 저랑은 거의 대화가 없었죠.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야, 그만 좀 연락해라. 그랬더니 친구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 순간 여기서 싸우면 여행이 완전히 망가진다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공주병과 명령조. 친구는 점점 공주병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명령조였죠. 야, 저 옆 테이블 선풍기 바람 부는지 확인 좀 해봐. 사람들 자리 비면 빨리 가서 자리 맡아. 저는 순간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폭발 직전. 여행 내내 결벽증, 준비 지연, 짐 문제, 명령조 말투 모든 게 쌓였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열받아서 잠깐 혼자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왔더니 친구는 기분이 상했는지 아예 이어폰 끼고 남친이랑만 통화하더군요. 저랑은 카톡으로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못 듣게 하려고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행은 이미 끝났구나. 돌아와서의 결별. 한국에 도착하자 친구 남친이 마중 나와 있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국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 여행 내내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 알지? 진짜 많이 실망했어. 그런데 친구의 답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 때문에 여행 망친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는 익십. 끝이었습니다. 깨달음. 20년 동안이나 쌓아온 우정이었는데 단 5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행을 가야 진짜 그 사람을 안다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젠 연락도 안 하고 다시는 함께 여행을 갈 일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해 있었는데 제가 눈 감고 있었던 거겠죠.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여행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친구라 해도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행 한번 가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친구 계속 연락하시겠나요? 아니면 저처럼 관계를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